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요, 네, 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말고요, 네,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에요. 네, 그쵸. 예. 근데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게 세무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예. 자료 제출 기간이 3일에서 한 뭐 열흘 정도로 굉장히 네, 짧아요. 짧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계좌가 적혀 있거나 금액이 적혀 있거나 네. 대상자 이름이 적혀 있고 음, 약간 이상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요? 해명 자료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되면 그 안에 해명을 해야 되는 자료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잘 주시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소명 자료로 준비를 해서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계좌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신고를 했는데 뭐 비용이라든지 신고한 내용 중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세무조사와는 다른 부분으로 완전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해명자료 요청 안내를 받게 되면, 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세무조사에 준하다시피 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대응을 해야 네. 되는데요. 보통 사업용 계좌를 안 써서 차명 계좌이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데요. 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네. 예, 미발행을 하신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탈세 제보를 또 많이 받으세요. 네. 예, 회원들이나 아니면 뭐 직원들이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 이제 해명 안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탄로한 혐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받아보시게 되는 건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전 단계로도 또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철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자료 준비가 과거의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다가 또 자료를 준비하라고 주는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내가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혐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접 나 혼자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전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네.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이나 네.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있는 자료 다 내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출하는 건 맞지만 네. 나의 해명은 빠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찍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해명 자료 제출을 받게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예, 맞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해명 자료 제출해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가 적절한 해명이 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세청에서 세무조사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해명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해명 자료 제출을 잘 한다면 네. 세무조사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해명 자료를 이제 잘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일관적인 자료 제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료가, 그냥 구두상이나 이런 정황에 따른 게 아니라 자료로서,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뭐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 좋은 판단이 아니시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다면 그 시간 내에 일관된 자료로서, 증빙으로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명이지만 네. 세무조사만큼 대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 그리고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세무조사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네.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고 그리고 대상 기간도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해명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딱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딱 나와 있으면
제출하는 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열흘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리고 세무조사 가지 않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태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